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척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나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우리나라 무기가 어디에 팔렸다더라 라는 소식만 주구장창 전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오직 일본만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개발을 실패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포스코에서 HY130강의 용접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쇼츠에도 이미 올렸는데요. 이미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은 최종적으로 S&T의 K13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13이 선정된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사업 방식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 그러니까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가격을 적게 써내는 최저 낙찰 방식이고, 그래서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인 S&T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다산기공이 불리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이미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부터 다산기공은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한 대로 S&T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이형 사업에 이어서 일형 사업도 S&T가 가지고 가게 되었고, 내년인 2027년까지 S&T는 총 16,000정의 총기를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형 사업 전에 먼저 시행한 이형 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도입된 K13 기관단총도 여전히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다산기공도 문제가 많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K13 문제는 여전히 현존하는 문제이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총기를 무려 16,000정이나 추가로 도입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장병들에게 최저입찰제라는 방식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싸구려 장비만을 공급할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GOP와 GP의 병력을 22,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축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분명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나 지금 이게 정치 쟁점화되어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정치적 문제에 엮이기 싫어서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번 안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GOP와 GP 병력을 22,000에서 6,000으로 줄이고,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1학년과 2학년은 공통과제를 배우고 3학년부터 각 병과별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병제를 징병제와 선택적 모병제로 바꾼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우디와 UAE 등에서 우리의 천공 등 방공무기를 긴급 공급해 줄 수 없냐고 문의를 했다는 기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 이야기는 이미 기존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는 이미 우리는 UAE에 우리의 방공무기를 긴급 공급해주고 있고 생산량까지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이미 기존에 나왔던 소식을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것일 뿐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다시 대거 기사화되고, 그리고 이 영향으로 LIG의 주식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미 중동 국가들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대공무기를 대량으로 소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공무기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미국 매체에서 좀 다루었다고 LIG의 주식까지 상승을 했다는 게 정말 웃깁니다. 제가 이미 UAE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천공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우디가 UAE를 위해서 개발한 레이더가 아닌 자신들만의 전용 레이더를 별도로 개발해달라고 해서 공급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사우디가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UAE를 위해서 개발한 레이더가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우디는 UAE에 비해서 형님격인 국가이고, 그래서 형님인 국가가 아웃격인 국가인 UAE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를 쓰기 위해서인데요. 한마디로 사우디에 대한 천공 공급이 늦어지는 건 바로 사우디가 원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사우디도 자신들의 선택을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결론은 천공포대의 조기 공급을 원한다는 건 사우디 전용 레이더가 개발되기 전에 UAE용 레이더로 공급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이리 되면 사우디가 개발 자금까지 주면서 개발해달라는 신형 레이더는 정말 공중에 붕 뜨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웃기는 건 앞으로 사우디는 물론 이라크에 공급되는 천공 포대도 2028년부터 공급되고 이라크 포대도 사우디 사양으로 공급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천공3의 레이더도 사우디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우디 돈으로 개발하는 레이더를 사우디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라크와 우리나라만 사용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포스코 이야기로 넘어와서 저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안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상은 저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기사를 보고 여러분과 비슷하게 똑같은 정보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러분과 좀 다르다면 저도 이걸 취미로 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사를 봐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를 봤고 이번에 포스코가 용접에 관한 선박에 적용하는 성급 기준을 통과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화제성이 높은 기사는 여러 언론에서 동시에 다루지만 이 기사는 딱 한 언론에서만 다루었고 그리고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그리고 포스코가 공동으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인 2026년까지 HY130강과 그리고 HY130강의 용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내용이 바로 HY130강의 용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기사를 봐도 저는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하는 내용을 볼 뿐입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소식이 포스코에서 나왔는데도 저 말고는 다른 밀리터리 관련 유튜브에서는 아무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발표 자체는 4월 8일에 있었지만 저는 이 소식을 지금에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보다 급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있었고 어차피 이 소식은 저 말고는 아무도 다루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급하게 다루어야 하는 소식을 다루고 이 소식은 좀 더 천천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제 잘난 체는 여기까지 하고 분명 HY130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니 그것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HY130강은 고장력강이라는 것으로 잠수함의 선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특수강입니다. 당연히 잠수함은 최대한 깊게 잠수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최대한 깊게 잠수를 할 수 있어야 적의 탐지에도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잠수함은 최대한 깊게 잠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잠수함이 깊게 잠수할수록 잠수함의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잠수함은 고항복강 또는 고장력강. 이번에 보니까 포스코에서는 이걸 고연성강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잠수함용 특수강은 강한 압력에 견디면서도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연성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포스코는 고연성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대로 된 고항복강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건 독일의 하데베 조선소로부터 장보고 원급 유이백 9급을 도입할 때부터입니다. 장보고 원급은 독일로부터 도입된 HY80강을 이용해서 건조되었으며 그 후로 우리 포스코와 국방과학연구소는 3년의 연구를 통해서 HY80강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자들을 독일 하데베 조선소로 보내서 고장력강 용접에 대한 특수용접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장보고 원급을 건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의 포스코와 국방과학연구소는 HY100강을 개발했고 실제로 손원 1급은 일부 압력을 강하게 받지 않는 곳은 HY80강으로 그리고 압력을 강하게 받는 곳은 HY100강으로 건조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장보고 3 잠수함을 건조했고 장보고 3는 거의 대부분의 압력 선체를 HY100강으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 HY80강은 무엇이고 HY100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HY80강이라는 건 1평방인치당 8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장력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HY100강은 1평방인치당 10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장력 강이라는 소리이고요. 다만 이건 인치 단위의 미국식 규격이고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HY80강은 550메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고 HY100강은 690메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잠수함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HY80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보다는 HY100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이 더 깊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잠수함이 얼마만큼 잠수할 수 있는지는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대충 장보고 1급의 안정자 망심도가 300m 정도 된다면 손원 1급이나 장보고 3급은 400m 정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잠수함이 더 깊게 자망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적에게 들킬 염려도 줄어들고 소음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HY130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HY100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보다 더 깊게 자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Y130강은 무려 900MPa까지 견딜 수 있고 당연히 HY130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보다도 더 깊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독점하는 독점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HY130강을 개발했고 이 개발은 거의 일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개발이고 일본은 이때 당시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960MPa를 견딜 수 있는 고압력강을 개발했고 심지어는 1990년대에 건조한 오야시오급 잠수함부터 신형 고장력강인 NS110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미국에서도 한때 시울프급 공격원자력 잠수함부터 HY130강을 적용했다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시울프급은 물론 버지니아급에도 HY130강이 아닌 HY100강이 적용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일부 티타늄 선체로 건조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소련. 그러니까 과거 러시아의 알파급 잠수함 등 일부 티타늄 선체 잠수함을 빼고는 일본의 잠수함이 가장 깊게 잠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잠수함의 안정자 망심도를 300m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일본의 잠수함의 안정자 망심도는 600m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잠수함들이 미국의 핵잠수함보다도 더 깊게 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미국은 HY130강으로 잠수함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은 분명 HY130강을 개발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용접 기술은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포스코가 협력을 해서 HY130은 물론 HY130강을 이용해서 실제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접 기술까지 같이 개발을 했고 이번에 포스코에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선박 적용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는 선박에 대한 고연성강 기술 인증은 물론 고강도강 기술 인증도 같이 취득을 했는데요. 고연성강은 말 그대로 잠수함을 더 깊게 잠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재라면 고강도강은 함선의 방탄 능력을 더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포스코 측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방탄 소재는 기존 소재 대비 같은 방어력을 가지면서도 30%의 무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방탄강에 비해서 방어력이 30%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는 새로운 잠수함용 고장력강과 그리고 새로운 선박용 방탄강을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포스코에서는 이 소재가 HY130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HY130이라는 명칭은 어디까지나 미국 명칭이고 일본의 NS110처럼 우리나라만의 명칭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명칭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미국은 용접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서 HY130강으로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독일은 왜 HY130강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주로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많이 운용을 했고 그래서 독일은 아주 낮은 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그런 잠수함을 원했고 그래서 독일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낮은 수심에 위치해도 적의 자기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고장력강이 아닌 잠수함용 비자성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바로 이 비자성강을 자신들의 잠수함인 U212급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비자성강은 분명 적의 자기 탐지기에 탐지되는 건 막아주지만 문제는 연성과 그리고 압력에 견디는 성질이 고장력강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잠수함보다는 깊게 자망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이 사용하는 비자성강은 스테인리스 305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305강의 항복 강도는 480MPa밖에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HY80강보다도 항복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의 안정자 망심도는 250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함께 U212CD를 개발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이 문제 때문에 최대한 자망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체 중앙에 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망심도가 300m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독일 잠수함이 캐나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원양에서의 작전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빙하지대에서도 작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독일의 스테인리스 강은 빙하지대에서의 작전 능력을 아주 많이 저하시키는데요. 고항복 강이라는 건 결론은 외부의 충격에 더 잘 견디는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의 U212CD처럼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보다는 고장력 강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이 빙하와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을 더 잘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초창기에 일본의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유가 일본이 960메가파스칼의 NS-110 고항복강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일본의 NS-110과 동등한 고장력강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실제로 포스코에서도 이번 개발은 캐나다의 잠수함이 빙하지대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더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새로운 고장력강은 바로 캐나다 잠수함부터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캐나다에게는 우리 잠수함이 더 적합하고 잠수함의 성능에서는 우리의 잠수함이 독일을 앞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고장력강은 우리가 개발할 핵잠수함과 차기 잠수함에도 적용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특히 동해에서의 작전 능력을 대폭 높여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번 개발은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개발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잠수함은 미국의 핵잠수함보다도 더 깊게 자망할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요즘은 너무 흔해진 우리 무기의 수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잠수함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줄 신기술 소식이라는 점에서 무기 수출과는 다른 또 다른 기쁨이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지난달에 제출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독일과 우리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과 우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독일과 우리나라 둘 다 캐나다에서 요구한 자동차 공장 건설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안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일 지금 상태에서 캐나다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캐나다 사업에서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제안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제안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